대학원까지 나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직전의 기억을 잘 못해요. 읽기만 달랑한다고? 물론 읽기 달랑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난독증은 생물학적 원인이다. 일단 마음 굳게 먹고 잘 읽어야지라고 해서 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물학적 구조의 문제로 오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고, 그걸로 인한 학습장애다. 읽기장애로 인한 그 증상으로는 정확하게 유창하게 낱말 읽기 어려워하고 철자법 부족해서 잘 틀리고, 이건 파닉스 스킬, 포널로직 스킬, 우문 기술의 문제이지 교육 제공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나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결과로 난독증이 있으면서도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 작가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건 특별한 몇몇 명이고, 대개의 경우는 읽기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휘력도 부족하고 결국 조금 지식이 떨어지죠. 성적이 나쁩니다. 공부를 잘 못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특별한 몇 명을 빼고는. 그 다음에 이제 DSM-5에서 하는 정의는 뭐냐? 신경 발달 장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DSM-5에서. Neuro Developmental Disorder로 봅니다. 신경 발달 장애로. 그 다음에 학습 장애의 여러 원인들이 있죠. 읽기가 안 돼서 오는 거, 계산이 안 돼서 오는 거, 말하기가 안 되는 거, 듣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다라는 거고요. 결국 핵심적인 특징이 읽기 정확도의 문제, 그 다음에 읽기 속도의 문제, 이해도의 문제. 이 정확도는 발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기 시켰을 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런 난독증 아이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지 2009년부터 지금 해와서 2019년이 됐습니다, 올해. 제가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정의. 그래서 저는 이 정의를 계속 소아과 학회에서도 떠들고,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 중에는 우리나라에 떠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부터. 일단은 지능은 보통이고, 그러니까 정신지체나 뭐 이런 게 아닌 상태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남들 배울 만큼 똑같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글북에 모글리 같이 혼자 늑대가 데려다 키우고 이러면 터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르칠 만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읽을 수는 있지만 cannot read가 아니라는 얘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reading difficulty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은 학년 수준을 비교합니다. 같은 학년 수준에서 읽기 속도가 느리면 난독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해도가 떨어져도 난독증으로 봅니다. 리딩 디피컬티가 있다. 그 다음에 발음이 부정확해. 소리내서 읽기를 시켜봤을 때 발음이 버벅거리고 틀린다? 그러면 난독증으로 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리딩 디피컬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있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 다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독증이 있다라고 해도 정도 차이가 있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냐가 차이가 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 읽기 메커니즘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읽기 메커니즘에 맞춰서. 읽기 메커니즘은 좀 이따 뒤에 두뇌 회로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난독증의 정의는 읽기 발음의 문제, 읽기 속도의 문제, 읽기 이해도의 문제. 어느 정도는 DSM-5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랑 일치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정의가. 근데 이제 저는 이 정의를 10년 전부터 쓰던 정의입니다. 네, 10년 전부터. 증상을 보면 일단은 영역별 증상들을 제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난독, 그러면 리딩 디피컬티인데, 그러면 리딩 디피컬티만 딱 있고 다른 게 없냐는 거죠. 다른 게 없냐. 근데 사실 난독증이 있으면서 다른 문제들을 동반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난독증만 딱 있고 다른데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정말 드물어요. 정말. 그래서 영역별 증상들을 여기다 열거해놨습니다. 일단 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인지의 문제, 시각적인, 청각적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문제 있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지에서도. 그 다음에 우문 인식의 문제. 제가 박세근인데요. 박 그러면 비읍에 아에 기억 붙어서 박이죠. 박 그러면 그 속에 비읍이 들어있고 아가 들어있고 기억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본능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알긴 알지만 원활하지 않을 때 우문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학교에 들어갈 때가 돼서 한글을 가르쳤는데도 아무리 가르쳐도 자 기억에 아 붙으면 가다 끄떡끄떡 다른 페이지 넘겨서 가짜가 또 나오면 못 읽어요. 그리고서 이게 결국은 우문 인식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음소를 조립해서 음절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도 그 한 가지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 문제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난독증 있는 아이들은 특히 이제 최근 나온 논문에도 그런데 아주 직전의 기억을 잘 못해요. 감각정보 중에서 바로 좀 전에 있었던 그 감각정보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기억을 잘 못합니다. 특히 작업기억, 워킹 메모리에 대한 거 약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지는 또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롱텀 메모리 중에서도 사건 기억, 몇 살 때 생일날 누구누구가 자기 친구들이 왔었고 그때 누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무슨 색깔의 뭐를 이런 기억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데 순간 그 단기 기억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애들이. 그래서 난독증 있는 아이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아이가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무지무지 똑똑해요. 그 옛날에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얘기도 세세한 거 하나까지 다 기억해요.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부해보면 성적은 안 나오죠. 그런 아이들. 실제 공부에 가장 많이 작용하는 그런 메모리는 작업 기억이죠. 워킹 메모리입니다. 학습에서 중요한 메모리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증상들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독증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훈련을 시키면서도 읽기가 좋아지고 공부를 잘하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좋게 해야 돼요. 작업 기억 능력도 향상시키는 그런 훈련도 해줘야 되고요. 두뇌 훈련 중에서. 우문 인식 이것도 해줘야 되지만 다른 인지가 부족하면 인지, 특히 시각이나 청각적인 인지 부족분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읽기만 달랑한다고 물론 읽기 달랑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지 이제 향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다 처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 정보 처리, 또 청각 정보 처리 이런 부분들도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활하지가 않아요. 시각인지랑 청각인지도. 특히 청각인지의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거의 다입니다. 난독증 아이들은. 이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시각, 청각 정보 처리의 문제는. 그 다음에 어텐션, 집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읽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줘야 전체적인 향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